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신수영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세종 대표이기도 하고 전 대전일보 사장. 예. 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회담, 그러니까 윤이 회담. 네. 예. 이제 여기 세종이니까 국회 세종 이전 논의 네. 없었다. 여기 이제 초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전 국민으로 봐서는 그게 초점은 아닌데 네. 세종으로 봐서는 왜 국회 세종 이전 논의는 없었나. 네. 이제 제목은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429 어제 오늘 30일이고 29일이었잖아요. 429 회담 모처럼 만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를 제가 먼저 질문 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논점 내용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얘기됐나 그래서 회담의 성격 같은 걸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이제 적극적인 정치가 이제 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또 각 당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29 회담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 어떤 그 경쟁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뭔가 자꾸 범죄자적인 냄새가 나니까 멀리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 거의 700 며칠 만에 이렇게 만났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신 대표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2022년도 3월 7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불과 0.7%의 격차로 당선과 낙선을 갈았던 두 분이고 그렇습니다. 한때 경쟁자였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취임 2년 만에 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는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깨버렸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를 통한 국정 동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켜 있다가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는 국정 동반자로 함께 가게 됐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논의됐던 주로 내용들이 뭐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좀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요구한 내용도 있고. 자, 먼저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다면 그거 좀 알려주시죠. 그런데요, 김 대표님, 어제 회담의 성격은요, 뭐냐면은 4월 10일 날 치렀던 여소야대에서 드러났던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자리였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로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협력하자. 그것 때문에 우선 첫 단추를 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 자체가 어떤 성과라 볼 수 있죠. 그렇죠. 첫 단추라는 게 성과가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민생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통을 열심히 또 하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첨예한 그 의견으로 대립되고 있는 의대 개혁, 의료 개혁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는 공감할 테니까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또 무슨 뭐 A4로 뭐 10장 정도를 뭐 요구하는 내용을 했다 그러는데 그 그렇습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제 두 분이 만났으니까 커다란 무슨 과일을 안겨주실 것처럼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실제 저는 제가 보는 정치 전문 기자로서는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제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부분, 소통하자는 그런 서로 의견 공감 부분,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불신을 갖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 이 과정에서 우리 하루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정말 지금 어려운 난국들을 다 헤쳐나가는데 힘을 합치자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만난 자리에서 A4 용지 10장분의 그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협치를 하려면 우선 우리 야당이 국회에서 의결했던 여러 가지 특검법을 거부했던 이제 국회 용어로는 제2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제2 요구권을 거부했던 것은 꼭
민의의 전당의 뜻을 거부했던 만큼 유감 표명을 해달라라는 네. 얘기를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쉽게 이태양명주라고 하는 그 어떤 의혹을 갖고 민주당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네. 참사, 최상병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최상병 특검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의혹 문제 네.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줘야겠다라는 얘기했는데 네. 거기서 즉답은 피했죠. 음. 단지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다면 구태여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으로 예. 이태원 참사 문제를 답변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각 신문사의 사설을 제가 한번 쭉 아까 네네네네네. 방송 전에 한번 또 보니까 또 국민들이 불만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따지는 내용들이 네. 사실 엄청난 것도 아닌데 뭔가 자꾸 흔들어대는 네. 이런 느낌을 줘서 네.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뭐 그랬든 어쨌든 여야가 지금 대치를 자꾸 하면 안 되니까 뭐 요구를 한 게 있으면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예하게 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야당도 참 반대하는 내용인데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자. 예. 그게 거의 뭐 우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곱하기 해보면 13조라는 돈이 되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재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그 부분은 대통령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네. 뭐냐면은 이제 나라라는 것은 얼만큼 세입이 거치고 얼마큼 나가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짜진 상황에서 추경으로 하자고 하시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신데 네. 네. 전 국민 약 5천만 우리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뭐 민생 회복 지원을 주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을 했죠. 예, 또한 맞는 얘기죠. 네. 또한 예. 지금 급한 예산들이 물가 안정이라든가 뭐 우리 경기 살리는데 내수 문제라든가 써야지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이 문제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상당 기간 여야가 네.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자체가 네. 너무 한쪽에서만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 국민에게 뭔가 인기 영합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나라고 했는데 그쪽에 뭐 신문 뭐 언론 방송 내용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반대를 하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기는 하도 지금 국민들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라도 하면 되나라고 이제 이렇게 던진 건데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김 대표님 앵커님 말씀이신데 네. 하여튼 보수 여당 우파 쪽에서는 글쎄 그게 급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야당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그 문제부터 한번 협조를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안에 풀어가는 봅시다.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네네, 거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소통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 세종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 이전에 대한 그 한동훈 그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이전한다. 이게 네. 크게 이제 했는데 그게 맞받아서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 네네네. 아주 화답을 했잖아요. 네, 법안을 냈죠. 예, 법안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번에도 좀 나왔으면 기대했죠. 했는데 사실 나올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대표님 어떻게 또 취재했습니까? 저는 뭐냐면은 국민의 뜻은 어디에 모아지냐면은 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또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의회에서 모아지는데 그렇죠. 국민의 뜻이 모아지는 국회에 네. 이것을 지난 선거 전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못 옮기자. 그래서 야당 대표들께서도 옳다 하자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법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분들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내가 뒷받침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본래부터 해왔던 얘기다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네.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우선 이거는 쉽게 짚고 한번 넘어가자 하는 부분과 네.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네. 그때 약속을 하니까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되셨지만 5선의 공주부여 청양 후보께서 네. 바로 그 다음날 3월 28일 관련 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을 내는 등 세 네.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서 다른 것 여야의 갈등보다는 이런 부분은 쉽게 우리가 약속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 네. 우리가 약속한 건 지키겠다. 네. 또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은 당신들 당이나 우리 대통령실이나 약속한 거니까 이거는 쉽게 우리 잘 풀어나가도록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서로 해나갑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고 물론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언젠가는 이 문제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은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를 좀 들어가서 구독도 하고 좋아요 이렇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래 많은 분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우리 신수영 대표가 방송하는 내용은 열심히 이게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참 기분 좋은 일이고 우리도 김용복 주필이라고 있어요. 예. 이분은 내용을 받으면 그냥 정치권에 쫙 뿌리거든요. 그래서 신수영의 뉴스레이더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방송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걸로 봅니다. 특히 충청 지역은 우리 신수영 대표의 또 이미지가 참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아서 또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기자로서 아주 속속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윤 회담에 대해서 각 당의 이제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당의 반응들에 앞서서 저는 어제 발미에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담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회담 말미에 두 분께서 배석자 없이 한번 두 분께서 자주 만나세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한테 우리 배석자 없이 두 분이 좀 만나세요. 이제 자주 만나라.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였다. 어제의 초점은 포커스는 그거였다. 두 분이 자주 만나면 오해도 풀고 서로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대한민국인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될 역사 속에 남을 인물들이기 때문에 할 거라고 보고 이런 소통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누구냐면 그 박지원 구단이라는 분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더라. 또 조국 혁신당 독서를 했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혁신당이 거기는 꼭 알맹이 없다 얘기를 할 거예요. 알맹이 없다. 백지수보 부도난 수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서도 그냥 알맹이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라는 아주 혹평들을 하셨는데 대신 국민의힘은 이거 있더라고요. 만났다는 자체. 이 자체가 물꼬를 트는 거였다. 그러면서 이도훈 대표가 저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데 어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 날이 취임 2주년인데 대통령이 우리 기자들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본다. 그 자리에서 과거처럼 그냥 담화 발표하고 질문 일문일답이 없는 그런 식으로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모든 걸 여쭤보세요. 제가 다 답변하고 어허. 잘못한 건 제가 이건 잘못했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주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어제 회담은 네. 일단 역사의 한 장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잘 돼야죠. 자, 우리 신승희 뉴스레이더에서는 윤이 회담 네. 제목은 우리 국회 세종 이전 논의에 관련된 네, 맞습니다. 걸로 네. 사실 이것이 좀 첫 만남에서도 탈출이 됐어야 나왔다고 되는데. 하면 그렇죠. 우리 세종 시민들만이 아니라 네. 행정 수도가 이제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좀 모양을 잡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신뢰도 생길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쉽죠. 왜냐하면 행정수도라고 지금 네. 반쪽짜리 만들어 놓고 네. 뭐 세종의 국회 뭐 본당이 다 온다. 네. 뭐 대통령실이 온다. 네. 계속 선거 때만 떠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잘 되기를 네.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국회라는 것은 어떤 정치의 본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확실히 해서 완전 이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잘 해주길 바라고 이제 여야의 소통은 시작됐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지금까지 신수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